안녕하세요. 제가 사회 5학년 1학기 1단원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용어가. 그래서 용어를 좀 재밌게 학습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퀴즈 앱을 만들었는데 퀴즈만 푸는 것보다 퀴즈 풀다가 자기가 틀린 문제를 복습하면 학습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살펴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영상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국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 우리 삶의 터전의 특징을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소단원인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국토의 위치, 즉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영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위치는 약속된 규칙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지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지구를 본뜬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로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선 지구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본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위선이라는 용어랑 경선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지구본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상의 선, 가로선이랑 세로선이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잖아요. 여러 개. 그죠? 이게 바로 위선과 경선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선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위치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선이랑 경선이 뭔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위선은 이렇게 가로로 그어진 선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선은 이렇게 세로로 그어진 선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위선, 경선 바로 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부끄럽지만 좀 편리하게 외우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위선은 우리 가로로 그어져 있어서 위와 아래로 나누게 되죠. 위와 아래로 나누는 선. 위와 아래로 나누는 선은 위선이다. 예,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외워지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그럼 위선만 외우면 위선만 이렇게 확실하게 알면 경선은 쉽잖아요. 가로선이 아닌 게 경선이겠죠. 즉 세로선. 세로선인 게 경선이니까 위와 아래로 나누는 선을 위선이라 하고 어, 세로로 그어진 선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선 중에서는 중간에 딱 있는 선이 있잖아요. 여기 위선 적도라고 써 있죠. 중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이제 위를 북위라고 하고 남쪽을 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선도 여기 기준이 있죠. 여기 경선의 기준이 되는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초 좌우선의 동쪽을 동경이라고 하고 서쪽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이 여러 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 개로 나눠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간에 있는 가로선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이라고 했고 남쪽은 남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적도에서 몇 도 벌어져 있는지 이렇게 계산한 것을 위도라고 합니다. 여기 30, 60 써 있죠. 적도는 그래서 위도가 0도이고요. 중간이니까 딱 기준이니까 0도이고. 그럼 경도 혹시 감이 오나요? 우리 아까 기준이 본초 좌우선이라 했잖아요. 여기 보면 몇 도라고 돼 있어요? 0도라 돼 있죠. 자, 기준인 이 부분 여기 경도 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은 동경 30도, 동경 60도, 동경 90도. 이렇게 서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 60, 90 이렇게 180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혹시 찾아봤나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어떻게 나타내냐,
일단 가로선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위도 30도선, 60도선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북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고, 그리고 본초 좌우선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 몇 도입니까? 여기 120도랑 150도. 그래서 동경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를 완전 정확하게 나타내면 우리나라는 북이 33도와 43도 사이, 그리고 동경 124도와 132도 사이에 있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도 경도 말고 다른 방식으로 방위로 한번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위는 우리 4학년 때 배웠는데 다 기억나나요? 방위표라 하죠. 방위는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은 이제 위쪽은 북쪽, 남쪽은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이렇게 나타내죠. 네, 일단 우리나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큰 아시아 대륙에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동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반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라는 단어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잘 들어본 적이 없죠. 반도가 뭘까? 일단 도는 우리 뭐 울릉도, 독도 여기에 붙이죠.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섬은 섬인데 반만 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지형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육지로 통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쪽은 육지로 통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을 반도 지형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한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반도 지형은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 이제 뻗어나가기 좋고,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아마 대륙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철도로 이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위에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기 보다시피 주변에 나라들이 있는데,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이제 위쪽 몽골이랑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뉴스에 좀 많이 나오죠. 우리 주변 나라이니만큼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치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역은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영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영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바다는 이렇게 영토로부터 12해리 떨어진 곳까지를 영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토와 영해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걸 이제 영역이라고 하고, 이 영역은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정의해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영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땅, 여기 땅 뭐라고 한다 했죠? 한반도랑 제주도, 큰 제주도까지 여기를 영토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 영토로부터 12해리, 약 22km 떨어진 곳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동해 쪽은 영토에서 12L이 떨어진 곳까지 영해. 알겠는데 서해 보니까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서해가 더 넓어 보여요.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서해랑 남해 쪽은 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의 섬에 있는 섬끼리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12L까지를 영해라고 하고 영해에 포함시킵니다. 네. 근데 또 특이한 지형이 또 있죠. 네, 울릉도 쪽 여기는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건 좀 너무 양심 없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울릉도 둘레로 12해리, 독도 둘레로 12해리 이렇게 영해에 포함시키고 이 영토와 영해의 하늘을 또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우리나라 영토의 끝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북쪽 끝은 유원진이라는 곳이고요. 서쪽 끝은 마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 끝은 이제 여기 제주도 밑에 작은 섬인 마라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쪽은 우리 중요하죠. 예, 지금 일본이랑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 여기가 동쪽 끝입니다. 그 책에 이제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랑 북한을 경계를 짓는 휴전선이거든요. 이 휴전선에서 남과 북에 이제 2km씩 떨어진 곳을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비무장지대. 여기는 이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이에요. 여기 이제 민간인도 못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환경을 파괴하는 건 주로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생태계가 진짜 잘 보존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통일을 하면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곳이 한 군데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는 실제로 요 근처에 자원도 아주 풍부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국토를 사랑한다고 해서 뭐 돈을 500억씩 내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국토 사랑 신문 만들기, 그리고 캠페인 활동하기, 글짓기와 같은 뭐 이런 홍보 활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국토 사랑 실천 방법이 하나 있죠. 예, 쓰레기 줍기. 국토를 깨끗하게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환경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 안 나와? 환경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집이랑 여기 있는 집이랑 자주 만나겠어요? 자주 안 만나겠죠. 그러다 보면 구분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있으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자주 안 만났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산맥이나 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산맥이죠. 여러 산들이 이어진 지형, 산맥이나 이렇게 하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북한 쪽에 관북지방, 관서지방, 해서지방, 그다음에
강원도 쪽을 관동지방, 경기도 경기지방, 그다음 경상도를 영남지방, 충청도 지역을 호서지방, 전라도 지역을 호남지방 이렇게 나눴는데 다 이게 이름이 자연 환경에 따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알아볼 것이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인데 아까 자연환경의 구분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죠. 거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정해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장 북쪽에 함경북도, 그 옆에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그 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외에 광역시랑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중요한 울릉도와 독도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요 용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